4월 하순에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5월 상旬 정도에 첫 방제를 하시게 됩니다. 예. 여기도 보시기 더댕이병이 보면 여기 저 화면이 좀 작은데 여기 보면 더댕이병이 몇 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이게 나온 건데 여기도 보면 온도가 만약 15도라 15도 4월달 온도가 15도잖아요. 15도일 때는 잎사귀가 젖어 있는 기간이 이 48시간 정도 됐는데도 포자수가 8.3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8.3개. 그런데 4일 정도 되면 461개. 그런데 25도일 때는 한 48시간인데 113개. 이 말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젖어 있어도 이 병이 전파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온도가 낮았을 때는 한 이틀 동안 48시간 좀 먹으면 72시간이 젖어 있어도 이 병이 걸릴 수가 없다. 이 뜻은 뭐냐? 이 병균들이 좀 낮은 온도에서는 오합지졸이다. 어떤 전투에 나가서도 이길 수 없는 훈련받지 않는 병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들이 밀도가 낮고 온도가 낮은 상태, 습도가 어느 정도 갖춰주더라도 이놈들은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온도가 아주 낮은 시기에는. 예. 그래서 4월달에 좀 춥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춥고 막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 때는 영향을 안 뿌려도 된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4월달에도 4일 동안 이렇게 비가 오면 갑자기 461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4월달에도 비가 장기간 내리고 이런 예보가 떴다 하면 농약살포 기간이 지금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예보가 떴다면 4월 하순에 첫 방제로 들어가시면 4월 장마나 긴 비가 예보될 때는 4월달에 첫 방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보통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더댕이병이 이렇게 뾰족뾰족 이게 뾰족뾰족 이렇게 형태 이런 게 더댕이병이고 검은전무늬병은 4월달, 5월달 우리 교육할 때까지는 더댕이병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왜 문제 안 될까요? 더댕이병은 좀 고온병입니다. 25도 정도 돼야 이놈들이 좋아해. 병이 잘 걸려. 그래서 이거는 교육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 커트에 넣냐? 요겁니다. 요거. 죽은 가지를 제거했을 때 안 했을 때 상품과 비율이 17%다. 그러나 우리가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밭이 넓지 않은 분들은 이 좀 여유 전쟁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죽은 가지만 잘라줘도 이 더댕이병이 감염률이 떨어진다. 왜냐? 죽은 가지가 검은전무늬병의 발병 원이다. 기주 부위다. 썩은 가지로 통해서 일반 엽이나 열매로 병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썩은 가지만 잘 잘라줘도 병매충 상품과 비율이 한 17% 차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보통 없어서 못 자르는데 저도 못 자르는데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죽은 가지 좀 잘라주면 더 좋다 해서 저는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거는 넣었습니다. 네. 해충입니다. 해충도 보면 1990년대에 보면 응애, 진딧물, 귤굴나방, 총채벌레, 나방 충류들이 보통 이상의 보통에서 조금 심각 정도 수준의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시기도 그렇게 아주 아까 병같이 약도 좋아지고 뭔가 방제 기술도 좋아지고 해도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 예, 이유는 해충은 그렇게 쉽게 박멸되기 어렵고 또 이놈들은 이동성도 크고 약에 대한 내성도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방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살충제도 최소 보름에 한 번씩은 꼭 적용약제를 살펴주셔야만 합니다. 예, 총체벌레도 보면 마리수입니다. 예, 이거 마리수는 몇 마리냐면 우리 노란색 트랩이 있습니다. 예, 가로 세로 거의 한 25 곱하기 20cm 트랩을 포장해 설치하면 그 안에
보름 동안 몇 마리가 붙는지 그런 걸로 해서 예찰을 하거든요. 해보면 어떤 시기는 막 25마리, 20마리, 22마리 적을 때는 5마리에서 이렇게 밀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밭이라면 내가 흙비트를 달아서 오늘 광고는 한 마리가 보여. 한 일주일 내에 가보니까 3마리야. 아직 3마리 정도면 견딜만 한데.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갑자기 10마리가 확 숫자가 3배로 팍 늘었어. 이제 밀도가 늘었구나. 그래서 툭툭 털어보기도 저는 하겠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이 갑자기 밀도가 팍 높아지는 구간이 딱 발견되면 총체벌레야 뿌려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예찰을 하면 그런 거를 좀 조기에 예찰이 됩니다. 예, 그런 방식도 있고. 다음 교육할 때는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옛날에는 보면 이 시기 6월달, 7월달, 9월달 이 시기가 옛날 8월달 이 시기가 옛날에 총체벌레 주 발생 시기였는데 전년도에 보면 6월, 8월, 9월, 10월 거의 변화가 거의 전 시기에 지금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온난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총체벌레가 제주도에서 감귤밭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키위밭, 올리브, 뭐 수박, 참외 모든 작물에서 다 총체벌레 발생되고 있어서 여기 노약 뿌리면 저디 갔다가 저디 노약 뿌리면 또 이쪽으로 왔다가 왔다리 갔다가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연중 기주식물이 항상 있어요. 보다 보니까 이놈들이 쉽게 분별이 안 됩니다. 길가 잡초에 숨어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방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또 그 과수원이나 밭에 막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상추나 그런 게 하게 되면 노약을 안 뿌리십니다. 노약을 안 뿌려서 친환경 채소를 먹으려고. 그러면 그놈마들이 기주식물이 됩니다. 거기에서 총체벌레가 있다가 그뒤 잎사귀를 먹다가 그놈들도 입이 나중에는 굳어질 거 아닙니까? 성숙이 되면 그다음 감귤에서 감귤잎이 어린 순이 나와. 그러면 감귤수로 이동해서 감귤을 먹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할 때는 텃밭에 키울 때도 친환경 자재로라도 뿌려서 그런 해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이 총체벌레가 이 잎사귀나 그런 속에도 잎사귀나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조직에서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 조직 속에 있을 때는 노약을 뿌려도 잘 안 죽습니다. 밀도가 높았던 과거는 이놈들이 이 어린 잎사귀에 엄청 많이 지금 알로에서 자라고 있어요. 숨어 있어. 잎 속에. 잎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노약 뿌릴 때는 잎 표면이나 주변에 있는 거 노출된 것만 죽이잖아요. 근데 뿌리고 나서 3일 정도 지면 그 잎 속에 조직 속에 있던 게 이렇게 부화해서 나와. 한 일주일에 가보면 지난번에 한 20마리가 보이는데 이번에도 20마리가 보이는 거야. 그런 거는 밀도가 너무 높은 밭들은 이런 조직 속에 알을 다 쌓이셔서 이거를 방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밀도가 높아서 이런 게 많아버리면 방제가 어려워. 그래서 항상 15일 정도 간격으로 살충제를 뿌려주라고 하는 게 이놈들을 항상 일정한 밀도 한 2마리 밑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밑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알을 싸도 몇 개체가 많잖아. 알 싸는 개체가. 노약 뿌리고 나서 이놈들이 부화해서 나오더라도 몇 마리 나오지 않아서 이게 확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도 관리, 꾸준히 밀도를 낮추는 관리하는 거. 방면은 좀 힘들고 꾸준히 밀도를 낮추고 외부에서 또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놈들이 정도 관리하다 보면 특별히 이 총체벌레도 그렇게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해질방, 인동걸림돌, 아래나무 등등 이게 우리 다 기술에서 연구된 거라 모든 우리 교육하신 분들은 이 사진을 아마 보여줄 텐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뭐 동백나무나 주변에 여러 가지 향나무, 뭐 아래나무, 덩굴, 뭐 잡초 등등의 이런 쪽에도 총체벌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밭만 뿌릴 땐 다 방제가 된 거 아니고 우리밭 주변 하다못해 우리밭 어디 가나 완충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밭하고 저 밭 이 사이에 잡초가 없이 잡초에도 그 사이에 잡초에도 제초를 쳐주고 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인동덩굴이나 그런 덩굴에도 다 좀 돌만 있게 제주 돌담 얼마나 이쁩니까? 돌담만 있게 관리하면 이런 완충지가 있으면 병이 저기 있다가도 이쪽으로 해충이 그렇게 빨리 전파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잡초나 그런 나무들이 있을 때는 이런들이 금방 그 망이나 우리 밭으로 금방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밭하고 저 밭 사이에 어느 정도는 완충지대를 주면 병해충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것도 있고, 네, 총체벌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웬만은 아니고 좀 확대경 막 200배, 막 300배씩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총체벌레 걸리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네. 그다음 응애입니다. 응애가 지금 시기의 응애를 지금 시기 한 100배 정도 기계유제를 뿌려주시는데 만약 응애가 많은 밭들은 한 100배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뿌려주시는데 응애를 지금 시기에 응애 밀도를 막 낮춰주지 않으면 연중 이거 일반 농약으로 방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응애 밀도를 지금 시기에 팍 낮춰줘야 돼요. 지금 정도 100배 정도에서 응애 밀도를 거의 95%, 98%, 99%까지 방지해 주시고 나머지 1% 남은 거는 이제 아까 그 백학이나 그런 중간에 어느 정도 나무의 응애가 이 땅 한 마리 아니면 지나가다가 응애가 한두 마리 보여가면 그때 한 번 더 기계주는 그때 4월, 5월달 150배 정도로 해서 응애약을 그때 한 번 더 방제해 줘서 응애 밀도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놔두면 나중까지 10월, 12월까지 조금 응애 발생 밀도가 줄어든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왕중왕이나 그런 농약도 있어요. 그런 농약 칠 때 보면 총체벌레 칠 때도 요즘은 응애도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농약을 중간중간 응애까지 방지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좀 더 그런 농약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응애가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과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응애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특히 이 밀도를 정도가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순이 필요한 것들은. 예, 이놈들이 진딧물입니다. 이렇게 진딧물이 이렇게 좀 파란색 진딧물도 있고 좀 검은색 진딧물도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옥 진딧물, 조팝나무 진딧물 하여튼 진딧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기계유제는 100배 정도 뿌리면 기계유제 한 95% 방지가 되는데 이게 날씨가 따뜻해가면 점점 농도를 좀 늦춰주세요. 100배, 120배, 150배, 180배, 제일 나중에 200배까지. 200배도 어느 정도 방지가는 나오는데 200배 넘어가면 방지율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우리 보통 하여튼 아주 덥지 않을 때는 기계유제를 막 여러 가지 농약하고 영양제 섞지 않았을 때는 조금 늦게까지 뿌려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뿌리지 않은 한에서는 10월달까지는 큰 문제.